이런 식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암석의 순환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런 암석이 모여서 뭐 돼? 결국은 암석이 모여서 뭐 될까? 광물이 모이면 뭐 돼? 암석. 암석이 모이면 뭐 될까? 지각. 이거 되는 거야. 그래서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각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은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에 암석의 종류와 순환에서 우리는 이러한 암석들은요. 얘가 변성암이 되던 퇴적암이 되던 얘네들의 암석이 부서지고 변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런 암석을 부수는 과정을 우리가 풍화라고 하거든요. 암석이 부서지는 과정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원래 암석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근데 이게 단지 크기만 작게 쪼개지는 거야? 아니면 쪼개지면서 성질이 변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성질이 안 바뀌고 그냥 크기만 작게 쪼개지는 풍화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계적 풍화라고 해요. 이 기계적 풍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성질은 유지되고 그냥 크기만 작게 부서지는 풍화를 기계적 풍화 또는 물리적 풍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부서질 때 성질도 바뀌어. A라는 암석이 B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쪼개져.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성질이 유지되지 않고요. 성질이 뭐 하냐면 변해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풍화를 우리는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화에도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이거에 따라 나누겠다는 거야. 쪼개질 때 암석의 성질은 안 바뀌고 크기만 작게 쪼개지는 건 기계적 풍화. 성질이 바뀌면서 쪼개지는 건 화학적 풍화.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이 두 가지 풍화가 동시에 다 일어나죠. 근데 이 풍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주된 원인은 물과 공기예요. 물과 공기.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공기가 주된 원인인데 이때 기계적 풍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돌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돌 중에서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돌들이 있죠.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 빗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빗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갑자기 요즘처럼 추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물이 뭐 하겠니? 얼어. 근데 내 기억나? 물이 얼 때는 반드시 부피가 뭐해지니?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얼면서 돌을 벌려요. 그래서 여기에 틈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녹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얼음이 녹아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여름에 비가 와서 여기 물이 찰찰찰찰 또 차요. 그랬다가 겨울이 되면 또 뭐해? 얼어. 그럼 틈이 더 벌어져. 이걸 몇백 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돌은 어떻게 되겠니?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됐어. 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암석도 쪼개집니다.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물의 결빙과 해빙 물이 얼었다 녹았다 했다는 얘기를 그냥 어렵게 한 거야. 되겠어?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피가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이 과정을 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스며들어갔던 그 물들이 바위의 틈을 더 벌립니다. 이러면서 돌들이 부서져요. 됐어?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부분에는
바람도 세게 불고요. 그 다음에 모래바람 같은 것들이 막 불면 그래서 네, 그 같은 부위를 계속 맞으면 여기도 그 바람 때문에 점점 뭐합니까?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돌들이 부서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이요. 내가 씨를 심으면 뿌리가 자라면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그냥 자라진 않죠. 여기에 엄청나게 큰 뿌리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럼 원래 여기 비어 있었어? 아니잖아. 원래 뿌리가 얇게 틈을 파고 들어가다가 얘가 두꺼워지면서 그 사이를 뭐하니? 벌리죠. 또는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것들이 땅속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구멍을 뚫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물들의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암석을 부수는 원인이 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계적 풍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더 황당한 거. 커다랬던 아이가 쪼개지는 게 쉽겠냐? 아니면 작은 아이가 쪼개지는 게 쉽겠냐? 작은 아이예요. 커다란 아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쪼개지는 것보다 얘가 쪼개졌어. 쪼개진 다음에 더 쪼개지는 게 더 빠르다? 왜요? 자, 쪼개지면 얘네들이 돼서 바람이나 물을 맞는 면적이 점점 뭐해지니? 넓어져요. 그래서 쪼개질수록 풍화되는 속도는 더 가속화됩니다. 더 빨라집니다. 더 잘 쪼개져요.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약이 물에 녹는 것보다 가루약이 물에 녹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 물과 닿는 표면적이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성질이 바뀌는 풍화들도 있죠. 자, 물이 얼었다 녹았다만 하는 게 아니고 물 중에서도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하수가 탄산수인 거 아세요? 지하수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들은 다른 암석들을 그냥 부수는 게 아니고 녹여냅니다.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에 잘 녹는 돌이 있어요. 바로 방해석이 모여서 된 석회암. 석회암이 변성되면 무슨 암? 아까 석회암이 변해서 뭐 됐다 그래서 베리암. 이거 다 방해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석이 모여서 석회암 되고 석회암이 변해서 대리암 됐기 때문에 결론은 얘네들은 다 방해석으로 됐다는 얘기야. 근데 너네 기억나? 방해석은 미친 듯이 녹는다. 어디에? 염산에. 되겠어? 근데 염산은 산성이죠. 근데 요즘에 산성이 막 뚝뚝 떨어지죠. 산성비. 그 산성비를 맞으면 대리석, 석회암, 방해석이 다 녹아버려요. 되겠어? 네. 염산과 반응하는 건 방해석이지만 방해석이 모여서 된 돌들도 결국은 방해석이잖아. 다 녹아. 그래서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은 방해석이지만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을 찾아? 그럼 석회암, 대리암 찾으면 돼요. 맞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사는 집이 대리석으로 막 조각상을 만들었어. 요즘은 안 만들어요. 왜? 산성비 때문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비가 와도 산성비가 와서 걔네들을 녹이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게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서 흐르는 게 지하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강화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 안반이 지하의 돌이 다 석회암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하수가 살살살 흘러. 그럼 지하수가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석회암을 다른 암석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뭐하니? 녹여내요. 이걸 몇백 년이 지나면 이 녹인 구멍이 점점 뭐해질까요? 커지죠. 이게 석회동물입니다. 이게 석회동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만든 구멍, 이게 석회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런 동굴들 탐사도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데를 이제 뭐 수학여행 이런 데 가서 이게 지하수가 녹아서 된 지하수 석회암이 녹아서 된 고수동굴이야 뭐 이런 것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하수가
돌을 녹이면서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됐냐? 이런 것들이 이 녹일 때 그냥 녹이지 않아.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녹여. 그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녹이는 게 대표적으로 산성비가 그렇고요. 지하수가 그렇고요.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분을 변화시키면서 녹여서 물질들의 성질이 바뀌는 화학적 풍화도 일으키는 거고요. 됐어? 그리고 동식물들 중에서 네, 이상한 물질을 포함해서 배설물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됐어? 이상한 물질들이 포함된 배설물들 또는 화학 물질들을 방출하는 생물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암석들도 그 화학 물질들 때문에 변한단 말이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적 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페이지 보시면 66페이지 보시면 풍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의 물, 공기, 생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암석을 작게 부수는 풍화가 일어날 건데 그 표딱지 중에 첫 번째, 암석이 그냥 잘게 부서지기만 해. 거기 옆에다 쓰시면 돼요. 기계적 풍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암석의 성분이 변하면서 풍화돼. 이거 화학적 풍화예요. 쓰시면 돼요. 되겠어? 그 중에서 기계적 풍화가 바로 물, 그리고 압력, 그 다음에 생물 이런 것들이 화학 기계적 풍화를 일으키고 화학적 풍화도 물, 공기, 생물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풍화들 때문에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요. 그 암석이 두 동강 났죠. 이게 물의 기계적 풍화가 일으킨 대표적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뿌리가 엄청 두껍고 넓게 퍼집니다. 이렇게 뿌리들이 자라면서 암석을 부서뜨리기도 해. 기계적 풍화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동굴 만들어요. 이건 화학적 풍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공기에 됐어. 산소 있잖아요. 산소는 다른 물질을 녹슬게 만들잖아요. 돌도 녹슬게 만들어요. 왜? 돌 속에도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이 있거든요. 그 금속 성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됐어? 그 성분들을 녹슬려요. 그래서 풍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해준다고요. 이런 것들이 화학적 풍화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풍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추웠다, 더웠다, 습했다, 건조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된다고. 주변의 환경적 요소도 중요해 라고 하는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석들이 모여서 조금 전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뭐하게 밥 시켜. 응? 어딨지? 어딨냐? 자, 이런 식으로요. 암석이 부서지면서 됐어. 만들어지는데 꼬맹아 이렇게 암석이 부서지다 보면 원래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없었던 게 생긴다? 뭐? 모래. 원래 모래는 없었어. 원래 모래는 없었고 모래는 뭐야? 돌이 부서진 조각이잖아. 오랫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야 흙이라고 하는 그래서 토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그 암석이 지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지각은요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 자체가 뜨거운 용암이었단 말이야. 엄청 뜨거웠어요. 그랬다가 이게 서서히 식으면서 땅을 만들고 그래서 아직 덜 식은 게 핵이 된 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구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성암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가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이요. 이 지각, 우리는 이 밑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사실은 처음에는 한 번도 부서지지 않은 돌덩어리였어. 그래서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는 이 돌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반암 그래요. 그래서 기반합니다. 돌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서져. 그러면 기반함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부서지지 않아야 되거든. 얘는 밑에. 얘만 기반함. 부서진 얘네들은 기반함이 아니야. 되겠어? 자, 그래서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원래 있었던 암석들 부서지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가 기반함이 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과 바람에 의해서 기반함이 쪼개지죠. 그 쪼개진 기반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질물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반함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모질물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얘네들이 엄청 작게 쪼개지면서 모래 같은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어?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면에 드러난 흙이야 표토. 표토라고 그래. 표토.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기반함이 있었고 이게 풍화를 받아서 모질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윗부분에 흙, 표토 만들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 동안 계속 바람 불고 비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빗물들이 스며들어갑니다. 그 빗물들이 스며들어가서 표토 밑에 있는 모질물을 계속 됐어 얘를 부숴버려요. 이걸 됐어 우리가 깊은 곳에 또 다른 토양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니? 얘가 가장 마지막에 생긴 심토예요. 이렇게 불러요. 심토, 깊은 심자 써서 심토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을 때 우리 현재는 이 네 가지 구조를 갖거든요. 이 네 가지 구조를 갖게 됐을 때 쌓여있는 순서가 맨 밑이 기반함, 그 다음 모질물, 그 다음 심토, 그 다음 표토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순서는 기반함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모질물, 그 다음이 표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심토야 라는 거야. 알겠어? 심토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암석이 부서지다 보니까 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되겠어? 네, 원래는 흙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게 풍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구조,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이 뭐라고? 기반함. 그 위가 모질물. 그 위가 심토. 그 위가 표토인데 만들어진 순서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 그래서 이 순서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67페이지 옆에 네모 칸도 채워가면서 해봐.
없으면요. 제가 지나가면서 검사할 건데 넘겨서 68페이지부터 쭉쭉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까지 쭉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3분, 5분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한번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광물부터 암서까지 한번 테스트도 보고요. 그럴게요.